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흔들리는 당신에게 원칙이 필요한 이유. 보통은 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5회나 10회 이상의 강연을 한 번에 의뢰받는 걸 반길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도 그랬다. 당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10회 이상의 강연을 의뢰했지만 내 대답은 지금과 같았다. 한 번만 하시죠.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주최자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5회 혹은 10회 이상의 강연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내 대답은 늘 같다. 한 번만 하시죠. 이유도 간단하다. 강연을 시작할 때부터 내 목표는 한 달에 2회만 강연을 하며 사는 것이었다. 그 이상이 되면 돈이라는 가치에 흔들릴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사명과도 같은 글쓰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같은 달에 1회 이상은 강연하지 않는다. 한 달에 2번만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한 곳에서만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더 많은 분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셈이다. 살다 보면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 삶이 힘들어지면 더 흔들림이 세진다. 그럴 때 꼭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힘들수록 원칙을 기억하며 자신을 지켜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걸 모르고 살면 나중에 큰 화를 입게 됩니다. 1. 같은 이야기도 영재나 천재의 관점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면 바로 이런 식의 응수가 쏟아진다. 영재, 인성이 우선이죠. 물론 예상한 결과다. 이유는 간단하다. 늘 이런 식이니까. 2.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강조하는 말과 글을 쓰면 결과가 바뀔까? 그렇지 않다. 영재나 천재를 말할 때보다 오히려 최악이다.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3.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도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유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팔렸다. 4.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막대한 수익을 본 출판사는 다시 같은 저자의 다른 책의 판권을 매우 비싸게 사서 출간했다. 결과는 망했다. 나는 그 책이 나오자마자 결과를 예상했다. 제목이 자신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5. 제목은 바로 도덕이란 무엇인가였다. 같은 저자가 같은 능력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시대에 나왔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번에는 팔리지 않았다. 나도 그런 책을 내봐서 잘 안다. 6. 정의란 인성과 같은 것이고 도덕이란 천재나 영재와 같은 것이다. 왜 정의는 부르기 쉬운가? 간단하다. 도덕은 자신의 실천으로만 가치를 증명할 수 있지만 정의는 말로 외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7. 나는 착한데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괜히 정의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게 말이다. 그래서 도덕은 실천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다. 8. 정의는 입으로 가질 수 있지만
도덕은 삶으로만 가질 수 있다. 품과 깊이가 다른 것이다.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스스로 도덕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정의만 외치게 된다. 9. 그래서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유명 작가나 강사보다 진정성이 있고 배울 게 많다라고 말해준다. 10. 그 생각이 착각인 이유는 여전히 정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듣기에 좋고 어떤 실천도 없이 그걸 외치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11.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은 일어난다.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12.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한다. 강한 용기와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가 지필 5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공간에서 책에 대한 영상 소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어린 영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5가지 생활 습관. 영재는 오직 길러지는 것이며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다. 평생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한 연구를 했던 스위스 심리학자 피아제가 남긴 말입니다. 물론 타고난 영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경을 통해 길러지는 후천적인 영재가 더 많죠. 아래에 제시한 영재들의 15가지 특성과 삶의 태도를 아이에게 전하면 누구든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겉에서 볼 땐 예민하지만 내면은 섬세하게 움직인다. 2. 자기 주장이 강해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주장한다. 3. 다른 아이들보다 정보를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4. 걷다가 자주 멈춰서 오랫동안 생각이 잠긴다. 5.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을 빠르게 분류해서 저장한다. 6. 핵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신선하다. 7. 하나의 현상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 질문한다. 8.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많이 읽는다. 9. 어리지만 간혹 놀라운 표현의 말을 한다. 10. 늘 어디에서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생각하는 표정이다. 11. 해결하려는 자세로 살기 때문에 쉽게 불평하지 않는다. 12.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 13. 같은 문제에 대해 끝없이 반복해서 생각한다. 14.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전혀 심심해하지 않는다. 15. 새로운 것도 반기지만 오래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아이를 앞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부모처럼 되겠죠. 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만의 색과 모양을 잃게 되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영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아이를 말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앞서 나가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스스로 선택한 시작일 때 빛을 발하는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분명 자신만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영재, 독서법, 초등공부, 100권을 이기는 초등 1문장, 입체독서법, 부모의 말. 어른이 된다는 건 세금에 대한 명언을 이해하게 되는 것. 1. 세금은 문명사회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올리버 홈즈. 2.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플랭클린. 3.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소득세다. 아인슈타인. 4.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공자. 5. 정치인들은 우리는 세금을 줄일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인을 둘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스티브 포브스. 6. 선한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윈스턴 처칠. 7. 소득세는 골프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윌 로저스.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이다. 즉,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책 상세 정보는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훈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교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취제로 만드는 아주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다. 아주 잠깐 착한 아이처럼 만들 수 있고 아주 잠깐은 몽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영원히 마취할 수는 없다.